안녕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말대로 쉽지는 않죠. 국내 최고의 성공에 대해서 명강의를 해주시는 허태근 박사님을 오늘 모시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사님께서는 그 원경영 아카데미의 대표이시자 또 정목교육가족의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한국 유아 리더십 학교장 그리고 이대 유아 CEO 과정 주임 교수를 역임하고 계시면서 1인 다역을 소화내고 계시는 아주 대단한 대한민국의 명강사이기도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성공에도 공식이 있다고 하는 교수님의 히트 인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성공의 공식이 있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회전인 인생을 그럭저럭 아무렇게나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히트 인생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성공 인생을 만들어가는 방법론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많이 어렵고 또 사회가 불경기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고들 얘기하는데 히트 인생에 대해서 잘 듣고 그 공식을 알고 접근하면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 남보다 앞서가는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박사님으로부터 성공하는 방법, 성공의 공식을 배워서 우리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도록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성공 공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히트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나서 성공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바람이겠지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요, 전체 3%밖에 안 돼요. 3%의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성공을 하면 세상이 말하자면 일회전인 인생에 태어난 것이 아주 자랑스럽고 언제든지 당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내 인생의 봄이 언제냐면 1살부터 20살을 인생의 봄이라고 하고요. 20살서부터 40까지를 인생의 여름이라고 합니다. 40부터 60은 가을이고 60부터 80까지를 인생의 겨울이라고 이렇게 제가 명명해 놨는데, 요새는 시대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한 5살 정도씩 올렸어요. 그래서 봄을 25까지, 여름을 50까지, 가을을 75까지, 겨울을 60까지 했더니 청중들이 많이 좋아하더만요. 근데 내 인생의 봄, 아마 초여름까지는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계절을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철부지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철부지가 무슨 뜻이냐면은 철을 모르고 산다. 그게 철부지예요. 계절을 알고 사셔야 된다 이거야. 봄에는 씨를 뿌려야 되고, 여름엔 갈고 닦아야 되고, 가을은 수확을 거둬야 되고, 겨울이 춥지만 인생 60부터 벌어놓은 돈 없으면 춥습니다. 그런데 춥지만 춥지 않는 인생을 만들어 놓은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생 겨울에 춥지 않도록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을 만든 것이 제가 히트 인생입니다. 히트 인생. 히트 인생인데, 이 히트의 HIT 이거를 조합해 가지고 성공 공식을 만들어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성공 공식을 꼭 기억하고 사셔야지만이 인생에 있어서 히트 칠 수 있다. 히트라는 뜻 자체가 성공이라는 뜻입니다.
성공을 다르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 성공 너무 식상한다고 얘기하지만 성공은요 필수 불가결로 내한테 함께 다가가고 이거를 연구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 핵심만 아주 짧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려면요 맨 처음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발걸음과 눈동자가 다릅니다.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 뭔가 다르죠. 목표는요 1일 목표, 주간 목표, 월간 목표, 1년 목표, 10년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1일 목표는 뭐지? 내가 오늘 할 일은 나는 오늘 하루 태어나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성공에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었느냐? 이것도 일종의 성공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금년 2016년도 한 해 동안에 나는 뭘 해내지? 그 목표를 달성한 사람은 1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년을 단기 목표라고 하고 3년을 중기 목표라고 합니다. 중기 목표라고 하고 10년을 장기 목표라고 합니다. 장기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건 또 각별한 차이가 있습니다. 10년 장기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면 못 이룰 게 없어요. 뭐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에 말이죠. 그러니까 단기로 쌈박한 1년 만에 뭐 내가 성공을 만들어내겠다 될 수 없습니다. 10년 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꾸준히 거기에 대해서 설정하고 연구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의식을 가진 사람, 목표의식을 없는 사람은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어영부영하는 사람입니다.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목표가 없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어떤 성공을 위해서의 성공 공식에서는요, 갱신해야 됩니다.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래요. 갱신이 뭐냐? 나를 바꾸는 거를 갱신이라고 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고, 내가 명랑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고, 내가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지 나를 말하자면 성공으로 만들어낼 수 있죠. 나를 안 바꾸고 남 하는 대로 자고 남 하는 대로 그냥 슬슬 뒤에 따라가겠다. 그건 성공할 수 없어요. 세 번째가 그런 얘기들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실천력이에요. 실천력. 네 번째가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이 사명감은 심부름사자 목숨명자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목숨 걸고 심부름해라. 하느님이 오다를 내린 거예요. 네가 세상에 태어나서 목숨 걸고 내 심부름을 해라. 그것이 사명감입니다. 그 미션을 하고 하느님한테 갔을 때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미션을 수행 안 하고 갔다, 아까 말한 대로 우왕좌왕하고 어영부영하고 세상을 살다가 갔다, 하나님이 좋은 데로 보내주지 않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라는 거죠. 내 사명감이 뭐를 가지고 할까? 다섯 번째, 자기관리예요. 자기관리라는 것은 셀프 마인드 컨트롤인데, 내가 나를 관리한다? 이거 쉽지 않죠. 내가 나를 관리하는 사람하고 내가 나를 관리 못하는 사람, 자기 관리를 못해갖고 세상을 망쳐버린 사람이 성공의 정점까지 올라갔다가 한 방에 세상을 끝장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요새 방송에 연예인서부터 유명인사들이 그런 거 보잖아요. 그 자기 관리는 뭐냐면 정신관리가 있고요. 정신관리가 있고, 시간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신관리, 시간관리, 자기관리 가운데서 건강관리가 갑자기 나니까 건강관리가 있어요.
건강은 뭐 다 다져야 되겠지만 자기 관리를 이 세 가지를 꼭 지목하고 살아야 돼요. 시간 관리는 이 시간 관리가 만 인류에게 준 공통 과제에 준 부여된 자기한테 부여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성공으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 관리가 여기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이 정신 관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모두 조사해 보니까 긍정적이었어요. 긍정적.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긍정적이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적극적이었어요. 적극적. 그 적극적이라는 게 열의예요. 열의. 열의의 차이 있어야 돼. 열의의 차이 있어야 돼. 성공한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세상 다 죽어가지고 말하자면 되는 대로 그냥 산다. 그건 될 수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열정이 아주 끌어넘칩니다. 그 사람은 만나면 딴 사람의 열정을 말하자면 불태울 수 있고 전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었다 하는 것을 꼭 아시고 성공의 바로미터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말하는 C줄, 성공의 C줄이라고 해서 성공 C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꼭 외우고 다니시면서 생각하셔야 되고, 이제 성공의 날줄은 뭐냐면은 유명해졌다 또 돈을 많이 벌었다 그 성공한 거 아닙니다. 꼭 그 분야에 대해서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토탈 퍼슨이라고 전인적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전인적 성공 방법에 대해서는 말이죠. 여기서 성공의 날줄은 아까 얘기한 대로 건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부를 또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또 세 번째는 여기는 지능면이라고 뭔가 머리를 쓰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공을 위해서. 그 다음에 가정면으로 가정면이 탄탄해야 돼요. 가정적으로.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안정하고 뭐 좋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든지 여행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정적으로 또 자기 가정을 잘 꾸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섯 번째는 원래 여섯 번째는 아닌데 그건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회면 성공이 있어요. 사회면 성공. 우리가 사회면 성공이 뭐냐?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 계급장이 다 있어요. 군대나 경찰만 계급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살면서 우리 살면서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계급이 다 있다는 걸 알고 사시란 말이죠. 눈에 안 보이는 그 계급을 알아볼 때 그 사람이 벌써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치를 벌써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 계급이 있다는 걸 알고 사셔야 된다. 그래서 건강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다져야 되고, 경제면에 있어서는요 20대 30대 때는 돈이 없어도 용서가 됩니다. 이거는 돈을 번다는 거는 가치를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 50대, 60대, 70대 가서는 이 나이에 걸맞게 경제를 수확해내야 돼요.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경제적인 부는요, 가정 경제는 꼭 살펴서 노후의 보장을 받아 놓고 살아야 됩니다. 지능면은 어떤 면이냐? 지능면은 이것을 작게 해볼까, 크게 해볼까, 쪼개볼까, 나눠볼까, 머리를 쓰고 사셔야 됩니다. 머리를 쓰고 사는 사람하고 머리를 안 쓰고 사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나죠. 요즘 불경기 맞습니다. 근데 내년에도 불경기는 뻔합니다. 작년에도 불경기였고요. 10년 전에도 불경기였습니다. 불경기를 타파할 수 있는 것은 머리를 쓰고 살아야 돼요. 특히 그런 작은 예를 든다면 대박식당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남다른 노하우가 숨어 있어요. 머리를 썼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음식의 맛을 내지? 어떻게 하면 이 서비스를 향상시키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분 좋고 멋지게 이 식당에 와서 생활하지? 이런 거를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것은 공장을 운영하든 뭐 큰 교회를 또 학교를 뭐 어떤 운영을 하든지 간에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작게 해보고 크게 해보고 쪼개보고 나눠보고 더 해보고 색깔을 바꿔보고 이런 아이들을 대입해보면요 상당히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면이 세상을 헤쳐가는데 결정적 요소예요. 그래서 21세기를 창의 문화시대라고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면입니다. 가정면은 이게 행복공장입니다. 행복공장. 행복공장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이 왜 태어나서 왜 사느냐고 물으신다면 사람이 사는 것은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데 행복해지는 가장 결정적으로 많이 생성되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는 형제지간에도 그렇고 자식 간에도 그렇고 어떤 형태로든지 가족 간에는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가정이 가장 행복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가정이 깨지면 안 됩니다. 가정을 자꾸 돋궈야 되고요. 다섯 번째, 정서면의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정서면은 우리가 뭐 돈 벌어놓고 운동하겠다, 돈 벌어놓고 여행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은 돈 벌기 전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회 되면은 한 달에 한 번은 외식을 하시고 계절에 한 번은 국내 여행하십시오. 국내 여행 좋은 데를 목표를 좀 두고 국내 여행하면서 생을 만끽하시고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설계하세요. 그런 삶의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계획서에 나와 있어야 그대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삶이 참 좋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서면의 안정은 뭐 좋은 종교를 갖고 있다든지 늘 나는 행복하다고 마인드를 컨트롤한다든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서면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사회면 성공은 뭐 과장이 부장으로 올라가는 거 부장이 상무로 올라가는 거 그런 사회적 계급뿐만 아니라 내 살면서 내가 지위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상승 무드를 타는 사람, 상향곡선을 그리는 사람이 돼야지 10년 전에 그 직업, 그 직위 그대로 세상을 말하자면 목표 없이 살아간다. 그 사람은 뭔가 나이가 들어도 보람이 없는 삶을 살기가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가 성공의 시줄하고 날줄 두 가지를 설명해 줬는데 오늘 제가 주 강의가 뭐냐면 히트 인생입니다. 히트 인생. 히트 인생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했지만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것인데 히트의 허트 이것을 가슴으로 풉니다. 가슴으로 풀고 아이디어로 풉니다. 아이디어. 이건 머리로 풀어요. 머리. 트레이닝 이거를 손발로 내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머리와 가슴과 손발을 다 동원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어느 한 가지만 빠져도 아까 전인 성공에서 뭔가 결함이 생기듯이 생기게 되는데 허트 아이디어 트레이닝 이거는 성공 공식이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외워두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다짐을 여러분들이 하고 사시라는 뜻이죠. 허트 이것은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 친구 똑똑해 노 땡큐 그 친구 따뜻해 똑똑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으로 소개받기를 원하면서 사시라고요. 따뜻한 사람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라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를 찾게 만들어야 됩니다. 음식의 향기는 백리를 가지만 사람의 향기
인간 냄새가 나야 돼요. 이 사람은 천리 밖에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냄새 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허트,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고요. 멘토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 멘토와 멘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멘토를 모시고 사셔야 됩니다. 저분은 나의 멘토야. 그래서 탁 모시면서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식사도 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그분으로부터 듣고 배우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태도가 운명을 만들어냅니다. 운명을 만든다. 태도가 운명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 교육이 있고 또 기술 교육이 있고 태도 교육이 있는데 이때까지 우리 사회나 교육에서는 뭐냐면 지식 중심 교육으로 시켰습니다. 지식은요, 결국은 지금은 컴퓨터 속에 다 들어있어요. 컴퓨터 속에. 그래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를 중요시 여기란 말이죠. 사람들이 지금 대학에서 인성 중심 교육으로 사람들을 뽑을 겁니다.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는요. 인성 중심 사회가 오게 됩니다. 결국은요. 그래서 좋은 태도라는 것은 뭐 인사 잘하고 부침성 있고 또 활발하고 씩씩하고 명랑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근면하고 뭐 거만하고 말하자면 불손하고 이런 사람이 성공한 예는 없어요. 언제든지 반갑게 인사하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면 저 사람을 언제 끌어주지 하고 그 사람을 말하자면은 찾게 되는 시간이 온다 이런 얘기죠. 태도가 운명을 만든다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가 내가 있습니다만은 축약을 오늘 아주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세 가지만은 꼭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플러스 성격이라고 하는데 플러스 성격이 성공하지 마이너스 성격이 성공한 예는 없다 이런 얘기죠. 활발하다 그 사람 명랑하다 씩씩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그 사람 우울해 그 사람 소극적이야 그 사람 거만해 그러면 사람들이 찾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야 그 사람이 필요로 한데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한다는 걸 아시고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아까도 좀 강조를 했지만 아이디어는요 세상을 결국은 창의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21세기가 창의 문화 사회인데 여기는 바꿔보자에서부터 화두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업이고 개인이고 어쩌면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집단체가 이제는 바꿔보자가 화두예요. 개혁하자는 거 아니야? 개혁하자는 거. 혁신하자는 뜻 아닙니까? 해석해보면은 그것이 바꿔야 된다는 뜻이죠. 그게 쉽지 않죠. 개혁이 뭐냐면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아픔이 따릅니다. 가죽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개인이 갱신, 아까 말씀드렸는데 개인이 바꾸려고 해도 상당히 아픔이 따라요. 늘 아침에 7시에 늦잠 자는 사람이 5시에 일어난다고 해보세요. 엄청나게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30분씩만 아침에 일어나 보세요. 그 얼마나 내 인생에 큰 축적이 되겠는가. 그래서 바꿔보자를 생활하시는데 작게 해보는 거는 어떨까? 크게 해보는 거는 어떨까? 쪼개보는 거는 어떨까? 나눠보면 어떨까? 색깔과 재료를 바꿔보면 어떨까? 이렇게 뭔가 바꿔보자는 거에 의의를 두고 여러분들이 사시란 말이죠. 이 공식을 집어넣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던 모든 거에 의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품이 나옵니다. 그것이 문화 제품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꼭 어떤 물건 제품에 관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컨텐츠를 어떻게 바꿔보지? 크게 해볼까? 작게 해볼까? 아주 축약해볼까? 그래서 축약의 기술도 이 시대에는 새로운 21세기 미래가 바라보는 또 다른 컨텐츠예요. 축약의 기술. 큰 거를 말이야 쪼개가지고 아주 간편하고 쉽게 만들어 본다는 이것이 새로운 아이디어 기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아이디어에서 이제 내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은 박리담회와 후리소매라는 이 두 가지 바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후리소매라는 뜻은 이익을 많이 보고 적게 팔겠다는 뜻이에요. 박리담회는 이익을 조금 보고 많이 팔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하고 있는 사업이나 여러분 삶에서 이거를 꼭 훈수를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후리소매는 문자 그대로 고급화하자는 거예요. 박리담회는 저급화하자는 뜻입니다. 후리소매로 가는 이 상술이 유대인의 상술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뭐 노벨상에서부터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데 후리소매 전략으로 살았을 때 그때 또 다른 가치를 불러올 수 있어요. 가치를 불러올 수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은 뭐 우리가 타는 자전거 사이클 하나에 얼마짜리 있을 것 같아요? 얼마짜리?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예? 2천만 원 더 쓰세요. 좀 더 써요. 더. 3천만 원 좋아요. 3,500까지. 자전거 한 대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자전거를 사례로 들었지만 뭐 구두, 안경, 양복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을 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등을 고급화를 해서 몇 사람만 나눠 갖는 이런 제품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걸 갖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후리소매와 박리담회의 팁을 잘 상기하셔서 생활하시고 트레이닝 이거는 우리 옛날에 교훈이 뭐였어요? 급훈이 뭐였어요? 근면성실이었잖아요. 맞죠? 근면성실만 갖고는 이제 안 되더라고 이 세상이. 그래서 아이디어를 집어넣은 거야. 아이디어를. 이거는 기본 베이스로 가져가야 돼요. 누구든지 이건 근면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새벽형 인간이 성공한다는 확률이 나왔어요. 70%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도 많이 잡아먹는다고 그러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찍 일어나서 뭔가 하루를 설계하고 하루를 완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형 인간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새벽에 아까 얘기한 대로 30분 일찍 일어난 거, 특히 새벽 있지 않습니까? 5시부터 7시까지 이 시간이 골든 타이밍. 하루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맑고 좋은 시간이야. 이 시간에 아이디어도 쓰고 머리도 말하자면은 막 생성되는 거예요. 좋은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때 좋은 책을 읽으세요. 그래서 새벽형 인간이 되시면 또 성공의 길을 잇고 땀은 아까 근면성실했는데 땀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배신하지 않는다. 그건 무슨 얘기냐? 땀을 흘리시라는 얘기죠. 아까 유대인 얘기했는데 유대인은 아이들에게 노동의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일찍 땀 흘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 주는 교육을 하는데 그들은 그 땀으로 통해서 되는 그
진정성, 진실이 성공을 만들어내지 남을 속인다거나 또 뭐 가식으로 뭘 해서 되는 사례는 없었다. 그래서 이 제가 히트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들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들이 머리를 쓰고 사는 사람, 가슴이 따뜻한 사람, 그리고 일찍 말하자면 새벽부터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 한다는 것을, 세상살이에서 히트 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기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미래에 말하자면 보장받는 삶을 살 수 있지만 되는 대로 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어영부영 산다. 성공한 사례를 못 봤어요. 그래서 성공한 삶을 살길 바라고 이 모든 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팁을 하나 더 드리면은 have, do, be. 이건 무슨 말이냐? have, do, be. 갖고 싶고, 이것은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되고 싶고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여러분 목록을 쓰셔야 됩니다. 무슨 목록을 써야 돼? 이 세 가지를 여러분도 써보고 여러분 가족도 써보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받아보세요. 그거를 받아보시면 그 사람의 니즈를 알 수 있어요. 갖고 싶다, 되고 싶다, 하고 싶다. 이 세 가지는요, 인류가 변하지 않는 한 너무나 뚜렷한 성공 공식일 것입니다. 저는 아까 인생의 봄 시절에 상당히 어려운 소년 시절을 내가 보냈어요. 그래서 뭐 고학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하고 어려운 가정을 헤쳐나가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어쩌면 공부할 수 있는 타이밍도 사실 놓쳤었습니다. 근데 이제 뒤늦게 제가 박사가 됐고 또 정목교육가족이라고 제가 유치원을 하고 있는데 그 유치원의 이사장이 됐어요. 아주 많은 원장들이 또 딴 이사장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명문원을 제가 만들었고요. 원운영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이화여대와 유아교육 CEO 과정의 주임 교수로 지금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연수원, 작은 연수원이지만 삶의 쉼표라고 저 양평에 해놨고 라이언스 미래포럼의 대표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라도 정말 힘듭니다. 목숨 걸고 해도 될까 말까 한 것들인데 어떻게 해냈느냐. 결국 이 히트 인생의 성공 공식을 늘 생활화하고 실천하고 목표를 두고 그것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나 스스로도 모르게 그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 공식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가는데 이거를 이 갖고 싶고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110가지를 제가 30대 때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룩하면 지웠어요. 하나씩 지우기 시작했어. 지워가지고 60대 초에 다 남기고 3개 못 지웠습니다. 그럴 때 박수 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뭐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거에 대해서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느냐? 나한테 시상해 줬어요. 나한테 뭘 시상했냐? 자동차를 선물로 줬어요. 30대 초에 포니2를 타기 시작했어요. 포니2.
포니2를 타기 시작해가지고 3년 만에 그것을 캐피탈로 바꾸고 블로암으로 바꾸고 다이너시티로 바꾸고 그래서 지금은 제일 좋은 차를 탄다는 거 아닙니까? 8번 만에. 그 내가 시상 준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물론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그게 나는 하는 과정이 위대하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남이 못하는 거를 내가 해낸 것도 너무나 많고 수많은 불멸의 밤을 보내면서 이걸 해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다 이런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를 받으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렸고 성공의 공식을 알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은 발걸음과 눈동자가 틀리다. 그걸 꼭 아시면서 여러분 제 강의를 통해서 오늘 성공을 꼭 이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오늘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하는 이유가 각기 있다는 박사님의 말씀이 오늘 가슴에 와 닿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박사님이 젊은 시절에 많은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통하고 또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들었던 모든 그런 경험들이 총집합되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되라, 창의력이 높은 사람이 되라, 그리고 손발을 움직이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는 그 박사님의 말씀, 또 자기주도적인 삶, 유에서 물을 창조하는 삶, 그 다음에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면은 누구나 성공의 월계관을 쓸 수 있다는 박사님의 말씀이 오늘 가슴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 1시간에 걸쳐서 많은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의 공식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줄 수 있을는지요? 네. 성공의 공식은 개인의 달란트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어필해서 그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내느냐가 가장 문제입니다만은 제가 성공 공식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한 15년 이상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계몽 운동을 했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성공 공식을 말씀드리는데 한마디로 축약해 달라고 하면은 트러스트, 믿을 신자입니다. 성공의 결정적인 요소는 결국 세상살이에 있어서 믿음을 뿌리고 다니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성공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인생의 초봄인 봄에 심었던 그 믿음의 씨앗이 여름과 여름으로 통해서 싹이 트고 가을에 수확을 거두면 그 믿음이 신뢰성이 집에 가서 가만히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바로미터는 결국은 믿음이다, 믿을 신자다 하는 것을 꼭 상기하시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믿음이 가장 성공에 중요한 방법이라고 알려주신 그 말씀을 오늘 가슴 깊이 새기면서 오늘 성공하기 위한 사람은 성공을 위한 공식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박사님의 명강의를 이것으로 듣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